지난 시간에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교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뚜렷한 청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을 제안하셨고, 그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현재 한국 인구 문제의 또 다른 이슈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령 빈곤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연금이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령 취업자의 상당수는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일을 하더라도 고령 빈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 집단은 건강 상태가 나쁘고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복지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령 빈곤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고령 인구와는 달리 변화 가능한 현재의 40대가 고령층이 되는 20년 후를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고령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 증진과 인적 자본 축적에 투자하고 이른 교육, 훈련 및 전직 지원 등을 통해서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 가능한 세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래 고령 빈곤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인지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인구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이 과연 필요한 정책인가 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있어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이 강좌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향후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청년적인 노동 부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고용 확대를 목표로 무리하게 정년 연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진을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렇다면 정년 연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세대 간 고용 대체 문제입니다. 청년과 고령자는 인적 자본이나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령 취업자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면에 있어서 세대 간 고용 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임금 구조 하에서는 정년이 연장되어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책정된 인건비에서 고령인구 고용이 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0세 정년 연장에 관한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60세 정년 연장 이후에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자료와 사업자 패널 자료를 연결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청장년층의 고용과 신규 채용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이 한국의 또 다른 사회 문제인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정년 연장은 고령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5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나머지 60%의 임금 근로자 중 대다수도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에 유효한 공공부문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고용 인구 비중은 전체 55세 이상 취업자의 5분의 1을 넘기 어렵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령 빈곤 위험이 적은 계층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고령 빈곤의 해결책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의 형태도 문제입니다. 한 사업체에서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일하는 계속 고용의 경우에 점점 직무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 인구를 활용할 만한 직무가 없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고용의 형태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약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고령자들은 이미 재취업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취업 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년 연장이 시행되더라도 보다 유연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업종 혹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근 영역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고용이 연장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로 인해 초래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가운데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1990년대 말 이후에 발생한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최근 들어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학의 위기와 병역 자원 문제 감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해당 연령의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우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 입학 학령 인구와 군입대 연령의 남성 인구가 약 4분의 1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 기간 병역 자원 감소는 전환 복무의 단계적인 폐지, 대체 복무의 감축, 여성 채용의 확대, 부사관 임용의 연령 상한 완화, 이와 같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편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 2040년대 중반까지는 2012년 이후에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대학 입학 학령 인구와 군 입대 연령의 남성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저출산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2040년대 중반 이후 병역 자원 감소 폭은
최근의 인구 추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 시기에 급격한 병역 제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첨단 과학기술 도입, 그리고 예비 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군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변화로 인해 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5년 혹은 10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정책적인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 부분의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래 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가까운 장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당장에 시작하더라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보다 산업별 노동력 불균형 문제가 보다 당면한 문제라는 말씀과 함께 젊은 노동층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인상 깊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심도 있게 짚어주신 인구 관련 문제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수강생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